타마키 데니 오키나와 한지사는 토요일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수십 건의 코비드 환자가 발견됐으며 미군 측으로부터 많은 수의 미군 병사들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감염자 수가 6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았고 해병대 공군기지 후텐마와 캠프한센 등 여러 시설이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타마키 현지사도 보고서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다고 전하며 미군의 감염 예방 조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병대 측은 토요일 오후 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두 기지의 모든 감염 인력은 격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은 성명을 통해 방역팀이 출동했으며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격리시키기 위해 철저한 접촉, 추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후 오프 기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통보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 미 해병대는 성명을 통해 후텐마 기지와 현내의 여러 시설들의 집합체인 캠프 버틀러에서 여러 명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타마키 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감염자 수를 공개하고 이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공동회의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는 작전안보 우려를 이유로 군기지와 지휘관들에게 언론에 대한 정확한 신규 사건 보고 중단을 지시했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오모리 현 미사와 기지의 한 건과 가나가와 현 아스기 해군 항공시설에서 목요일 발표된 몇 건의 다른 사건들을 포함하여 일본 전역의 미군 기지에서 보고된 몇 건의 코비드-19 사건들 가운데 나왔었습니다. 아스기 기지에서는 환자 수에 대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설 지휘관은 감염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들 확진 환자에 대한 모든 밀접 접촉자를 격리해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요일 주일 미군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른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확대했으며 그 비상사태는 7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8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키나와현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이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도시를 중심으로 2차 파동에 가까운 환자 증가 수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첫 번째 파동이었는지 주처도 모릅니다. 라고 도쿄의 국제보건복지대학의 공중위생학 교수이자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패널의 일원인 고지 와다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언제든지 발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취하는 예방책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들 스스로가 아직도 제2단계를 대책 발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번 달 초 대책위원회는 10만 명당 감염률이 0.5%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단절, 자발적인 기업 폐쇄 및 기타 대책이 다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계산을 대로라면 이달 1,400만 명을 돌파한 도쿄의 인구는 하루 70명에 달하는 감염자 수가 2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55명의 확진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발표가 신빙성은 없지만 5월 이후 5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더니 정말 계산대로 될 모양입니다. 오늘 드디어 60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경보음을 울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파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씨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출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해 말했으며 도쿄의학협회의 하루 오자키 회장은 저는 이것이 두 번째 파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파도에서 올라오는 연기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자키 대변인은 도쿄에서 초기 발병 당시 증상이 없거나 격리한 환자들을 위한 격리시설이 부족해 의료체계가 허술했다고 말하며 4월에 도쿄시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몇몇 호텔에 도움을 요청했었으나 이달 초 정부는 2차 파동에 대비해 같은 목적으로 더 많은 시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자키 회장은 또 검사 능력을 높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한 병원 침대를 늘림으로써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한국의 일반인들이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간에 만들어서 배포한 스마트폰 앱을 한층 더 보완했으며, 이는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감염된 사람의 1m 이내에 15분 이상 들어오면 해당 사람의 전화기에 알람이 온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양성 반응을 보이고 앱에 기록하면 주변 사람들도 유사한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감염된 사람과 15분 이상 1m 이내에 있었다고 다 걸릴 것도 아니지만 15분 동안 모르고 함께 있는다면 걸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암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배설물은 실시간으로 전염을 추적할 수 있는 예상 밖의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야마나시 대학과 홋카이도 대학의 연구원들은 야마나시 현해 하수 시스템에서 채취한 하수물 샘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검출했다고 발표했으며, 도쿄와 요코하마, 이시카와와 도야마 현 등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게, 배설물이라면 누구의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매일 똥을 퍼다가 검사할 일도 아닐 것이고, 어떻게 그 많은 집집마다 검사할 것인지,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알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그래 온 것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인들의 발상이 새삼 궁금해집니다. 토요일 현재 도쿄시 당국은 6,000건 이상의 확진자와 325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전국적으로는 18,000건 이상의 확진자와 거의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